다 죽고 쓰레기만 쌓여간다고. 최동철은 섬 해안가에서 소리쳤습니다. 발밑에 죽은 바다거북 한 마리가 비닐봉지를 삼킨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환경청 사무관으로 해양 생태계를 지키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 소유 섬에서 사체 처리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 150만 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무덤덤했습니다. 3억 원에 낙찰받은 섬은 자연의 낙원이 아니라 조류를 타고 밀려드는 쓰레기 집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부표, 찢어진 어망, 페트병, 폐타이어.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새로운 쓰레기가 해안을 덮었습니다. 손에 든 장갑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며칠 전부터 펴지지 않았죠.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5년간 지방환경청에서 일했습니다. 불법 폐기물 단속, 환경영향평가, 해양보호구역 관리.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원칙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류 한 장도 대충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에 밀수 폐기물 단속 나가고 주말에도 해안 오염도 조사하러 다녔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아내는 이해해줬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 알아요. 퇴직금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 계획이었죠.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큰 욕심 없이 조용히 살면 됐습니다. 퇴직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저는 습관적으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까지 신었죠.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저는 멈췄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장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옷 갈아입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매일이 일요일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었고 산책을 해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눠도 할 말이 없었죠. 어느 날 유튜브를 켰습니다. 자연인 프로그램이 떴습니다. 섬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60대 남자.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빗물로 씻고 아무도 없는 고요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저를 공무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자연의 일부로 살 뿐이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시작한 게 법원 경매 사이트를 뒤적이던 중 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 면적 5,000평, 시작가 1억 5천만 원.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경매 설명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자연환경보전구역, 개발행위 제한, 해양 쓰레기 유입 가능 지역. 해양 쓰레기 유입 가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35년간 환경 문제를 다뤘으니 쓰레기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보전구역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섬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법원 감정가 2억 원. 저는 3억 원까지 입찰할 준비를 했습니다. 경매 당일 경매장에 들어서니 제 옆자리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더군요. 화면에는 지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통영 앞바다에 섬 2개가 나왔습니다. 어섬과 비섬. 크기도 비슷하고 위치도 가까웠습니다. 시작가도 똑같이 1억 5천만 원이었죠. 저는 어섬에 입찰했고 그 젊은 남자는 비섬에 입찰했습니다. 다른 입찰자는 없었습니다. 둘 다 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복도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섬 샀어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뭐 하실 계획이세요? 자연 보전하며 살려고요. 환경청에서 일했거든요. 선생님은요? 저는 바로 대팔 겁니다. 6개월 안에 4억에 넘길 자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보전구역을 개발도 못하는데 뭘 믿고 4억이라는 거지. 보전구역인데 개발이 가능한가요? 개발은 안 되죠. 하지만 생태 캠핑장은 가능합니다. 요즘 그런 거 수요가 많거든요. 남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너무 낙관적이야.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섬 샀어.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3억 원 주고. 통영 앞바다에 있는 섬이야. 여보, 3억이요? 퇴직금 거의 다 쓴 거잖아요. 괜찮아. 보전구역이라 자연 그대로야. 우리 거기서 조용히 살자. 환경도 지키고.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35년간 환경청에서 일했어. 이런 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보전구역은 앞으로 더 가치가 올라. 개발 못하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야. 그래도 너무 큰 돈이잖아요.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해. 퇴직하고 뭐 하며 살아? 집에서 TV만 보고?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행복하면 됐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섬에 처음 들어간 날, 햇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낚싯배 선장이 섬 앞에 배를 댔습니다.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었죠. 조심스럽게 걸어 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잘 샀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해안가를 걷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들이 바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페트병, 비닐봉지, 찢어진 어망까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조업철 지나면 깨끗해지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가니 쓰레기가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조류를 타고 계속 밀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하루 종일 주워도 마대 3개가 고작이었죠.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가니 또 쌓여 있었습니다. 통영시청 환경과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쓰레기 처리 좀 해주세요. 통영시 관할 아닙니까? 개인 소유 섬은 소유주가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럼 수거 비용은요? 톤당 15만 원입니다. 배 임차료 별도고요. 계산해보니 한 달에 쌓이는 쓰레기가 2톤은 됐습니다. 처리 비용만 30만 원. 배 임차료까지 하면 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쓰레기 처리비만 나간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어느 날 해안가를 걷다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생선 냄새였습니다. 바위 뒤를 돌아가니 죽은 바다거북이 있었습니다. 배가 부풀어 올라 있었죠.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배를 눌러봤습니다.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비닐봉지였습니다. 거북이가 비닐을 먹고 죽은 겁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5년간 해양 생태계를 지키던 사람의 섬에서 바다거북이 쓰레기를 먹고 죽은 겁니다. 사체 처리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바다거북 사체 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요? 해양 보호동물이라 특수 처리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쓰레기가 좀 많아. 많이요? 응. 근데 괜찮아. 내가 처리할 수 있어. 환경청에서 일했잖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섬산 지 2달 만에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배삿, 쓰레기 처리비, 사채 처리비. 괜찮아. 이건 초기 비용이야. 안정되면 나아질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섬은 쓰레기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스티로폼 부표, 찢어진 어망, 폐타이어, 심지어 냉장고까지 떠내려와 있었습니다. 해안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였죠. 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5톤 차 3대는 나가야 합니다. 비용은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이요? 네. 폐가전은 별도 처리라 추가 비용 나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섬산 지 6개월 만에 7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통영 시내를 걷다가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경매장에서 만났던 그 젊은 남자였습니다. 부동산 앞에서 누군가와 악수하고 있더군요. 선생님. 남자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어 보였죠. 선생님 섬은 어때요?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저는 팔았어요. 4억 5천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섬이요. 4억 5천만 원에 팔았어요. 외지인 투자자한테요.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억 원에 산 섬을 4억 5천에 팔았다고 1억 5천만 원을 번 겁니다. 생태 캠핑장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보전구역이라 건물은 못 짓지만 텐트는 칠 수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수요 많대요. 그렇군요. 선생님 섬은 어떠세요? 혹시 파실 생각 있으세요? 아직은요. 조건 비슷한데 잘만 하시면 선생님도 팔 수 있을 거예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섬은 쓰레기 괜찮으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쪽은 내 쪽이라 쓰레기가 좀 밀려온다던데. 조사요? 네. 저 경매 전에 해류 조사했거든요. 해양수산부 자료 보면 조류 패턴 나와요. 제 섬은 외해 쪽이라 쓰레기가 안 밀려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섬은 내해 쪽이잖아요. 조류 특성상 쓰레기가 계속 모일 거예요. 특히 태풍 지나가면. 해류 조사 안 하셨어요? 남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자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경청 출신이시면 그런 거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네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파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는 중개업자 소개해 드릴 거?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해양 환경을 연구했으면서 정작 제 섬의 해류는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환경청에서 일했으면서도 기본적인 조사를 안 한 거였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쓰레기를 줍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쓰레기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안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섬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해안가에 죽은 물고기가 수십 마리 떠 있었습니다. 적조 현상이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했죠. 사체를 치우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혼자서요. 허리는 더 악화됐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통장 잔액은 1년 만에 1,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증발한 겁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병원비 낼 돈 좀 보내줘요.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건강검진 받으려고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통장을 봤습니다. 남은 돈은 1억 3천만 원.
이대로 가다간 퇴직금이 다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1년이 지난 어느 날 해양경찰이 섬에 찾아왔습니다. 배 한 척이 해안가에 댔고 경찰관 둘이 내렸습니다. 최동철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신고 들어왔습니다. 이 섬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 의심된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투기요? 제가 투기한 게 아니라 조류 타고 밀려온 겁니다. 그래도 소유주 책임입니다. 환경부 고발 들어가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해안가를 돌아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티로폼, 어망, 페트병.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환경오염 방치로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500만 원을 들여 쓰레기를 전량 수거했습니다. 6톤 트럭 4대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쌓였습니다. 그때 환경부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공문이었습니다. 해양 쓰레기 집적지 정화 사업 대상지 선정 통보. 제 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직접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상으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깨끗해지면 팔 수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공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화 사업 일정, 예산, 담당 부서. 모든 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쪽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화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소유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뭐라고?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소유권 행사 제한. 급히 환경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동철입니다. 정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공문 받았는데요. 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기 소유권 행사 제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그건요. 정화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유지되지만 출입, 이용, 매매가 모두 제한됩니다. 뭐라고요? 실질적으론 국가관리구역이 되는 거죠.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요. 그럼 제 땅은요? 명의는 선생님 거예요. 하지만 사실상 사용은 못하십니다. 재산세는 계속 내셔야 하고요. 잠깐만요. 그럼 저는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겁니까? 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환경청 출신이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생태계 보호가 우선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환경을 지키려던 사람이 환경부 때문에 땅을 빼앗긴 겁니다. 35년간 일했던 바로 그 환경부에게요. 그날 밤 저는 섬에 혼자 남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앞에 앉아 지갑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35년간 썼던 환경청 명함이었습니다. 환경보전과 사무관 최동철. 명함을 찢으려다 멈췄습니다. 찢을 힘도 없더군요. 그냥 바다에 던졌습니다. 파도가 명함을 삼켰고 잠시 뒤 다시 쓰레기와 함께 해안가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주우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차올랐죠. 차가운 물이 바지를 적셨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환경을 지킨다던 사람이 지금은 쓰레기 속에서 자기 이름 석자를 건지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섬에 있어. 또 갔어? 병원 예약했다고 했잖아. 허리 치료해야 한다고. 미안해. 깜빡했어.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제발. 뭘? 섬. 이제 그만 포기해요. 당신 허리도 안 좋고 돈도 계속 나가고 이러다 우리 둘 다 망가져요. 여보,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1년이야. 1년 동안 당신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어. 집에 와도 섬 얘기만 하고. 당신 이제 섬에 잡혀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습니다. 출혈이 있어서 입원했죠. 병실에 가니 아내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퀭했습니다. 여보, 섬 팔아요. 제발. 알았어. 팔게. 섬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가격은 2억 5천만 원. 3억에 샀으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물었습니다. 3억짜리 섬인데 2억 5천이면 싼 거 아닙니까? 왜 안 팔리나요?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레기 섬으로 소문났습니다. 통영에서 다 압니다. 1억 줘도 아무도 안 사요. 1억이요? 네. 그것도 살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3억 원에 산 섬이 1억도 안 된다고? 35년간 환경을 지키던 사람이 쓰레기 섬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도우미로 일합니다. 시급 만 30원.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닷새. 퇴직금 2억 8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섬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매년 재산세 40만 원이 나옵니다. 출입도 할 수 없는 땅에 어느 날 한 주민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다시 분류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너무 깔깔하게 안 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역시 환경청 출신은 달라.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전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섬이 철새 도래지로 지정됐어요. 쓰레기 치운 뒤 흙두루미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만 30마리 관찰됐어요. 그리고 감사패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 소유지를 생태보호구역으로 기증하신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제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고 싶었던 자연은 결국 지켜진 겁니다. 저녁에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흙두루미가 돌아왔대요. 당신이 그 섬 안 샀으면 개발됐을 거예요. 잘했어요. 다음 주 환경부 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최동철 선생님께서 개인 소유지를 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기증하셨습니다. 덕분에 멸종위기 흙두루미의 서식지가 보존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감사패를 벽에 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모르겠어. 3억은 아깝지. 근데 흙두루미는 살렸잖아. 그래도 돈은 돌아오지 않는데? 응.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아요. 큰 꿈 없이. 그냥 이렇게. 다음 날 아침 분리수거장으로 출근했습니다. 한 주민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저씨, 환경부에서 상 받으셨다면서요?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다시 쓰레기를 분류했습니다. 35년 전 환경청 첫 출근 날 상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돈이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3억 원은 잃었지만 흙두루미는 돌아왔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 대가가 때로는 평생 모은 돈 전부일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다음에도 진솔한 퇴직 이후 은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